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광주 신창동에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여 년 전 사람들의 생활 도구들이 대거 출토된 건데요.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를 비롯해 악기 5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2000년 전에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벤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대체 어떤 악기들이 발견된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년 전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네, 발굴 스토리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광주 신창동 영산강의 배후 습지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 1963년에 여기서 2000년 전에 어린이 무덤이에요. 그 동무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옹관묘라고 하잖아요. 아, 큰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옹관처럼 이렇게 된 구운 관에다가 같은 데다가 독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50씩이나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나온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1992년 5월에 그 신창동 인근에 살고 있던 국립광주박물관 연구원이 이거 박물관에 이게 출근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가 한창인데, 그러니까 직선화 공사라고 하는데요. 예. 신창동 유적이 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직원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과연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도로가 유적의 중앙부를 이렇게 관통할 판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화재 조사도 없이 도로 공사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그게 사적으로도 지정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박물관 직원들이 가보니까 1963년에 조사된 그 옹관묘, 그 동무덤의 구름 윗부분이 이미 좀 깎여 나갔더라. 아스콘으로 포장되고 있었다라고 하고, 나머지 구간도 뭔가 중장비로 뭉개질 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원들이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서 현장의 모래와 흙을 좀 긁어 모아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모래와 흙에서 벽시, 그다음에 이제 토기 편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정식 발굴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중단이 되고 뭐 도로는 저 옆으로 밀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발굴 구역이 도로 확장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 그 9평 규모에 불과했는데 그 9평의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생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 기원전 1세기 무렵에 각종 도기, 그러니까 토기죠. 그다음에 나무 머리빗, 굽다리 오칠잔, 칼자루, 대나무 통발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거, 그다음에 괭이, 쌀이비 같은 빗자루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까맣게 탄 쌀인데 타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리. 그래서 이 2000년 전 사람들의 식량이 이제 보였고, 그래서 박물관이 2년 뒤 1995년부터 장기 학술 발굴을 시작하게 되죠. 아니 1992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95년부터 발굴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습지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습지 속에서 수천 년간 보존된 그 퇴적층, 그 안에 유물이 그 가만히 있다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 퇴적층이 산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까맣게 변해요. 그 안에 있던 유물들도 노출이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변색이 되고 또 썩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유구와 유물 전체가 완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게다가 또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발굴 경험과 기술도 좀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공부한 후에 발굴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담당 학예사가 일본의 국립 나라문화재연구소 등을 오가면서 2년간 그 일본의 저습지 유적 발굴을 기법을 공부한 다음에 본격 발굴이 시작된 거죠. 대단한데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굴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 때마다 최초의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무려 155cm, 그러니까 1m 55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왕겨층이 확인이 됐는데 예. 이 중국의 대표적인 벼농사 유적이 그 허무드라고 해서 5,000년 굉장히 신석기 시대, 조기 신석기 시대 이 농사 유적이 있습니다. 허무드의 왕겨층이 한 72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보다도 2배 이상 두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호남지방 하면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한반도의 곡창지대, 호남지방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불을 피우던 어떤 그 발화구, 그다음에 문짝, 그다음에 신발을 만들었던 그 틀, 신발골, 나무칼, 괭이, 절구공이와 같은 그런 목기, 그다음에 다양한 칠기류, 사짜리, 그물망, 새끼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5cm 두께의 왕겨층이 발견됐다는 거는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왕겨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사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과 관련되는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명주, 무명, 모시, 삼배 등의 옷감을 짜는 그 배틀이 있잖아요. 예. 그 배틀의 부속구라고 하는데 바디, 그리고 실관계도 나왔는데 이것이 뭐 동아시아에서 출토된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국보급 유물이다라는 당시의 평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제작된 생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 사실 이런 생활 도구들은 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농촌 마을에서 좀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만큼 이렇게 농기구 같은 것이 오래 쓰였다라는 그런 거 들고 예. 그만큼 또 당대 농사 및 생활 도구의 제작 기술이 200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그 변화 없이 이어질 만큼 또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신창동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네. 그 수로의 부속품인데 수레바퀴 축, 바퀴살, 가로거리대 뭐 이런 것도 출토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수장이 타고 다니는 뭐 승용차나 혹시 관용차가 아니냐 뭐 이런 뭐 농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수레가 다닐 만큼 길이 깎여 있다 제대로 그런 느낌이 들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수레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물품들이 또 교역을 했을 거니까 그런 증거들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죠. 근데 수레는 우리가 뭐 옛날 과거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레가 나오는 건 굉장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로도 닦이고 그만큼 또 많은 교역이 있었다라는 증거도 되고 지금의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발굴을 그 9평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도로로 그냥 다 뭉겨버려서 졌을 만한 그 공간에서 발굴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9평이 처음에는 9평으로 시작했지만 좀 이제 발굴 지역을 뭐 늘려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앞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악기들이 출토가 같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 엄청나게 중요한 생활 도구들을 그런 것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존재감, 요즘 들어서 만렙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것이 1997년 4차 조사에서 확인된 현악기를 비롯한 악기 세트입니다. 현악기라고 하면 줄이 있는 악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현악기도 하나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종류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 쪼개져 있는 그런 그 목재였는데요. 네. 그 높이가 한 77cm, 폭이 한 28cm가 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뭔지 모르죠. 나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거기 줄은 뭐 이미 없어졌겠죠. 꼼꼼히 살펴보니까 오목하게 파낸 나무판의 밑부분에 뭔가를 고정한 듯한 그런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타줄을 뭐 묶은 듯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앉아서 형태상 이거는 악기가 틀림없어 현악기야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현을 고정하는 머리 부분, 그다음에 현이 올려져서 음을 뭐 이렇게 만드는 자금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을 거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나중에 복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했죠. 그러면 우리 현이 몇 개냐 뭐 이런 거에 따지잖아요. 유물에 남아있는 것은 6개였는데요. 전체 규모와 형태를 감안해 보면 10개 구멍으로 이거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10평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역사 자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로는 슬이라고 있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 현악기인 축과 같다. 이것을 타면 소리와 곡조가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삼국지가 설명한 어떤 현악기
검은 고슬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것이 그 한자로는 신창동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신창동에서만 또 이와 같은 현악기가 출토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또 이런 현악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이미 그 1989년에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출토된 바가 있는데 뭐 무덤이 3곳에서 출토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창동 악기가 발견되기 직전에 1997년 초에 뭐 경산 임당동에서도 무덤 바닥에 나무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오칠을 한 윤곽만 그 남은 유물의 흔적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은 없고 흔적만 이렇게 모양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례의 경우가 모두 무슨 유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도 불명의 유물이라고 했는데 예. 신창동에서 이게 보니까 현악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현악기였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시절에 이런 현악기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 유물이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 있고 형태와 제작 기법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게 보서 이제 삼국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걸 보면 중국의 현악기 축과 비슷한 뭐 현악기 스리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안, 변안 지역에서 폭넓게 연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기는 좀 달랐지만 예. 각 지방의 기호에 맞게 제작된 그런 비슷한 현악기가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악기 말고 혹시 다른 악기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가 출토가 되니까 예. 그동안의 용도를 몰랐던 그런 몇몇 목재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 청동물 같은 경우는 악기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5년에 신창동 발굴에서 용도 불명으로 분류된 뭐 나무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역시도 이것이 그 현악기의 확인과 함께 이것도 악기였구나. 그 악기 중에서도 찰음악기구나라고 이제 특정이 됐죠. 찰음악기라 그러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문지를 찰자 하잖아요. 문지는 거. 예. 강목에 새겨져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 소리를 내게 하는 타악기인데요. 마찰봉의 형태와 마찰의 속도, 그다음에 톱니바퀴의 깊이, 간격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가지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산처럼 생긴 나무 제품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잘 몰랐는데 뭔지. 네. 나무만 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북이더라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찰음악기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동남아시아 보면 두꺼비 같은 거 있고 네. 위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있어서 이렇게 긁으면 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청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북은 이 어떤 지금 형태가 남아있는 걸 통해서 북으로 판단한 겁니까? 처음엔 몰랐죠. 근데 네. 이제 보니까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바가지를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가죽을 씌우면은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딱 엎고 두드리면은 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목재 나무에 가죽을 덮은 목재 가죽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북 말고도 청동 방울과 흙방울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딸랑딸랑거리는 방울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보면 3,000년 전에서 3,500년 전에 상나라 시대부터 그렇게 악기로 연주된 그런 거거든요. 딸랑딸랑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뭐죠? 그런 게 악기가 있는데. 탬버린 비슷한 거. 예, 그런 느낌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현악기, 찰음악기, 가죽북, 나무 가죽북, 그다음에 청동 방울, 흙방울까지 해서 최소 5종류의 악기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당시 그렇습니다. 시대로 보자면 그러면 이런 연주를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 궁금한데요. 예.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주에 아까 뭐 인용했던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한에서는 그러니까 마한 변한 진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에서는 해마다 5월 파종 후와 10월 추수 후에 하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기를 밤낮으로 계속한다. 춤은 수십인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밟고 몸을 굽혔다가 고개를 치켜들었다가 손과 발의 동작을 맞춘다. 이게 어떻게 보면 K-팝의 군무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러네요. 안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가락이 마치 중국의 탕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탕무? 탕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탁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두들기면서 이렇게 갖고 추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그 귀신을 믿는다. 마한 변한 진안에서는. 그리고 구급에 한 사람씩 받들어서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는 각각의 벼럽이 있고 거기에는 소도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 그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러면 소도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지낼 때 연주를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공연장이 소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우리가 그 소도라고 배웠죠.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봄 파종우나 가을 추수후에 당시에 그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도한 대대적인 제천 행사와 함께 며칠 몇 날 밤낮으로 그 마을 공동체의 집단 축제가 열렸을 것이다. 이벤트가 열린 곳은 신성한 공간이었던 소도였을 것이고 삼국지가 전한 대로 큰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서 또 몇 날 며칠 두들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는 현악기와 차름악기가 동원되어서 공연을 주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고학적 상상력을 발동하자면 대단히 떠들썩한 축제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고고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고고학 유물과 유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근거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창동에서 열린 봄철 가을철 이벤트 공연이죠. 제사후 공연이라고 하는데 최소 5종의 악기, 현악기와 차름악기와 통영 목재 가죽 북과 청동 방울과 흑방울을 연주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오케스트라 혹은 뭐 이 5종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까지 부르는 밴드 공연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왜 봄 파종, 가을 추수 때 이런 공연, 뭐 제사를 몇 박 며칠 동안 했을까 궁금한데 뭐 일종의 이제 그 농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맑고 고운 음악이 흐르는 공연의 관전자, 1차적으로는 농경을 관장하는 하늘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주는 조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디 강림하셔서 공연을 즐기시고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해줍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도 그 축제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가 그걸 음주가무라고 하잖아요. 음주가무의 원조가 이게 되게 그 떠들고 노는 것은 아니다. 제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뒤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뭔가 하늘과 땅을 잇는다? 뭐 이런 좀 약간 신성한 행위이기도 하겠다. 신성한 의미가 있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저 사람들이 즐길 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현금 즉 검은고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의 길이 석자 6지 6푸는 366일을 상징하는 거고 너비 6치는 천지와 사방을 뜻하는 거고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야금도 마찬가지여서 삼국사기에서 보면 가야금의 12줄은 사실을 뜻하고 기둥의 높이 3초는 삼재 즉 천지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악기에 우주의 원리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망명한 가야곡 출신의 악사 유명한 우룩이라는 사람이 신라 그 진흥왕을 위해서 5곡을 지어서 바쳤는데 당시에 신라 조정의 신하들이 이것은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우룩의 음악이 아니냐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극력 반대를 했는데요. 음악을 나라의 흥망과 이렇게 연결시킨 옛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스스로 동해족의 후예 즉 상나라 출신이라고 고백한 공자는 음악 천재였거든요. 공자님도 음악 천재였어요? 그렇습니다. 검은고를 뜯고 경이라고 해갖고 돌과 옥으로 만든 탁기가 있거든요. 그걸 치고 노래도 잘 불렀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기타와 드럼 그다음에 보컬까지 소화하는 만능 뮤지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자는 제나라 음악을 배울 때는 3개월간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다. 그 정도로 심취했다라고 하고 공자가 어떤 검은고 곡을 열흘 동안 연주를 했대요. 그 곡의 주제를 맞췄다라고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열흘간 연주한 곡의 주인공을 이렇게 보니까 눈은 빛나고 사방 제국을 바라보는 원대한 분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죠. 문왕은 누굽니까? 문왕은
중국 주나라 창업의 기틀을 닦은 군주인데요. 이 공자님의 말을 들은 그 검은고 스승이 있습니다. 사양자라는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역시 공자님은 성인이십니다. 이 곡은 주나라 문왕의 덕을 칭송한 문왕주라는 곡입니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노래 천재였다, 음악 천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공자는 이런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정이 소리에 나타나서 그 소리가 윤례를 이르게 되면 그것을 가락이라고 한다. 다스려진 세상의 가락은 편안하고 즐겁고 화평하지만 어지러운 세상의 가락은 슬프고 시름겹고 그 백성은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니까 네. 공자님 말씀이 딱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옛사람들은 악기 하나 노래 하나에도 심오한 뜻을 새긴 건데요. 광주 신창동을 비롯해서 경산 임당동 그다음에 창원 다오리 등에서 출토된 악기가 또 이렇게 후손들한테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요즘 음악은 어떨까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초적이고 음란한 음악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세 음악이라고 했거든요. 예. 요즘 음악이 그렇다 그러면 말세 음악인지 혹은 태평성대의 가락 즉 성세의 가락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가락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리듬을 타는 다양하죠. 거라고 여러 할 수 가지 있는 다양한 거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나오는 좋은 가락이 가락을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나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린 지역도 있고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눈 내렸다 녹은 지역에서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미끄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